서울 명동 11월의 어느 오후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가죽이 다 벗겨진 지갑. 이 통장 42년 됐는데 조회가 안 되네요. 삐, 삐, 삐. 어르신, 통장이 너무 오래돼서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줘요. 평생을 모은 돈인데. 그러자 뒤에서 들려오는 한숨과 비웃음.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들고 와요? 저희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복지관 가시면 안 되나요? 빨리 회사 들어가 봐야 하는데 시간 낭비 그만하세요.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9살 은행원 윤지만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제가 꼭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자 노인이 건넨 명함. 한도현 그리고 전화번호. 직함도 회사명도 없었습니다. 3일 후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성홀딩스 본사 30층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윤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명동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훑고 지나가던 오후였습니다. 신한은행 명동지점 유리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에 때 묻은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가죽이 다 벗겨진 지갑 하나. 은행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외면했습니다. 창구 직원 윤지는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9살, 이 은행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오늘따라 저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윤지의 부름에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낡은 지갑에서 통장 한 권을 꺼내 윤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좀 봐주이소. 오래돼서 그런지 조회가 안 되던데요. 통장 표지는 빛이 바래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윤지가 통장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3년 2월 4일. 42년 전 통장이었습니다. 윤지는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B-, B-, B-.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조회 불가 본점 확인 필요. 어르신,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윤지는 번호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노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혹시 통장이 없어진 건 아니지? 내가 젊었을 때 만든 건데. 아니에요, 어르신.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윤지는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오류 메시지만 떴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되는 거 아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고객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남자 고객이 명품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휴,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벌써 5분째인데. 윤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노인이 또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럼 이거 다른 창구에 가면 되는 거요? 내가 잘못 온 건가?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윤지는 팀장에게 조언을 구하려 했지만
팀장은 이미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다시 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이 너무 오래돼서 저희 시스템으로는 바로 조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내가 다시 와야 되나? 뒤에서 50대 여자 고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아까운데. 저런 분들은 복지관에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남자 고객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옛날 통장을 들고 와요. 동사무소 가시면 되잖아요.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이소. 내가 괜히 왔나 봐요. 다른 분들 시간 뺏는 것 같네. 윤지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뒤에서 계속 들려오는 수군거림. 쯧쯧, 저 양반 돈도 없는데 왜 은행에 와서 시간 낭비하게 만드네, 정말. 윤지는 노인에게 더욱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이 통장이 오래돼서 저희 지점에서는 바로 조회가 안 되는데요. 내일 본점에 직접 문의드릴게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결과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요? 내가 폐를 너무 끼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 일이에요. 어르신, 연락처 적어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흰색 명함이었습니다. 한도현 010-9234-7751. 직함도 회사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 윤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현 어르신. 제가 내일 아침에 꼭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노인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이소. 아가씨 덕분에 고맙네요. 다른 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로비까지 배웅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은행 문이 닫히고 노인의 뒷모습이 거리에 사라졌습니다. 윤지가 다시 창구로 돌아오자 아까 그 30대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업무를 마치고 윤지는 명함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무실 구석으로 불려간 윤지에게 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 씨, 아까 그 노인분. 너무 시간 오래 걸렸어요. 뒤에 고객들 불만 엄청났다고요. 이번 달 실적도 밀려 있는데 저런 분들한테 시간 쓸 여유 없어요. 하지만 팀장님, 저분도 고객이시잖아요. 고객이긴 한데 윤지 씨도 알잖아요. 요즘 은행이 얼마나 실적 압박 심한지. 저런 분들 응대하다가 정작 큰 고객 놓치면 어떡하려고요. 다음부턴 좀 더 빠르게 처리해요. 윤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팀장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적, 평가, 승진. 이 모든 게 숫자로 결정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윤지는 서랍을 열어 그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도현.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윤지는 휴대폰으로 본점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1983년 개설 계좌 한도현 명의 통장 조회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내일 아침에나 올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윤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 42년 동안 그 통장을 간직하신 이유가 뭘까? 그날 밤 윤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낡은 지갑을 든 노인이 빈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윤지는 꿈속에서 노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본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계좌는 특수관리 대상입니다. 조의 권한은 본점 상무 이상만 가능합니다. 윤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특수관리 대상? 그게 무슨 뜻이지? 그 순간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는 순간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 양 한도연입니다. 어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지 양 한도연입니다. 어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그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목소리는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더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막 본점에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어르신 통장이 특수관리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점에서는 직접 조회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보다 윤지 양,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른 직원들 같았으면 저를 그렇게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지 양,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윤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객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규정상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은행 앞 카페에서 뵙시다. 12시 30분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예감 같은 것. 하지만 그게 좋은 예감인지 나쁜 예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지는 은행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니 창가 자리에 어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낡은 외투 대신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자세도 훨씬 반듯했습니다. 어르신 왔습니다. 오, 윤지 양.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돼요. 도연이 주문을 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 양, 혹시 약혼자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 네. 있습니다만 왜 그러시는지. 이름이 뭡니까? 한민재인데요. 어르신,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연은 잠시 윤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친구, 내 손자입니다. 윤지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민재 오빠의 할아버지시라고요? 그렇습니다. 한성홀딩스 회장 한도연입니다. 윤지 양의 예비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윤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민재 오빠의 할아버지, 한성홀딩스 회장,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쁘신 분이라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르신이 회장님이실 줄은. 알았다면 어제 저를 다르게 대했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윤지 양, 진정하세요. 제가 어제 일부러 저렇게 간 겁니다. 일부러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5년 전에 약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수진이라는 여자였죠.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은 결혼 조건으로 우리 회사 주식 2%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명의 통장에 5억이 입금됐죠. 민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윤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민재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을요. 그러다 윤지 양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3년 전이었죠. 네, 맞아요. 저희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민재는 윤지 양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인 것 같다고. 이 사람은 내 돈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러 저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낡은 외투, 낡은 지갑, 오래된 통장. 저는 윤지 양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노인을, 불편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윤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의 모든 순간이 시험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뒤에서 쏟아지던 비난, 팀장의 압박,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윤지 양 화가 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그래요. 저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지 양 은행 지점장에게 보낼 추천서입니다. 어제 윤지 양의 고객 응대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적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윤지 양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윤지 양, 저는 윤지 양이 우리 민재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만간 민재와 함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때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네. 민재 오빠한테는 어제 일 이야기 안 하셔도 될까요? 오빠가 알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요. 도연은 잠시 윤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죠. 도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윤지는 혼자 남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됐습니다. 민재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그날 저녁 민재가 윤지의 집에 들렀습니다. 오늘 어땠어? 응, 그냥 평범했어. 윤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화난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지야, 다음 주에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할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응, 좋아. 민재가 돌아가고 윤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걸 꼭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윤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출근하자 동료 직원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윤지야, 큰일 났어. 우리 회사 익명 게시판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너. 관련된 글이 올라왔어. 윤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목 한성그룹 손자 약혼자의 정체. JPG. 사진 한 장. 명품백을 든 여자가 돈다발을 세고 있는 모습.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 옷은 분명 윤지가 지난달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재벌 가는 돈으로 결혼하는구나. 저 여자 은행원이래. 고객 정보 팔아먹었대. 민재 오빠 불쌍해. 유유 또 당했네. 윤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입었던 옷이었지만 저런 사진을 찍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지야, 이거 진짜 너야? 동료 직원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저런 사진 찍은 적 없어. 누가 조작한 거야? 조작? 근데 옷은 내 거 맞잖아. 지난달 회식 때 입었던 옷은 맞는데 사진은 내가 아니야. 누가 합성한 거라고.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윤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팀장실에서 내선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 씨,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저런 거였어? 은행원이 고객 정보 팔아먹었다는데 재벌 며느리 되려고 안간힘 쓰더니. 윤지는 그 말들을 애써 무시하며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팀장뿐만 아니라 지점장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윤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지 씨, 이게 뭡니까? 지점장이 태블릿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아까 그 사진과 함께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제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합성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제가 저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돈다발을 세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지 씨, 그런데 옷은 윤지 씨 거 맞죠? 우리 다 봤어요. 지난달 회식 때. 옷은 맞지만 사진은 제가 아니라고요. 누군가 제 SNS에서 사진을 가져다가 합성한 거예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 씨, 지금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받는지 아십니까? 한성그룹은 우리 VIP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은행 전체가 문제가 돼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오세요. 그 전까지는 자택 대기하세요. 네, 자택 대기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윤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택 대기라니. 이건 사실상 정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점장님,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거를 찾아올게요.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증거를 못 찾아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윤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무도 윤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짐을 챙겨 은행을 나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윤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고 윤지는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문자가 왔습니다. 윤지야, 무슨 일 있어? 게시판 봤어. 그거 내가 아니지? 전화 좀 받아. 윤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윤지야, 나야, 민재야. 문 열어.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여기서 안 갈 거야. 내가 문 열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습니다. 윤지는 결국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윤지의 모습을 보자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지야. 민재가 윤지를 껴안았습니다. 윤지는 민재의 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 나 다 알아. 그 사진 조작된 거야. 내가 전문가한테 분석 의뢰했어. 하지만 회사에서는 날 믿어주지 않아. 증거를 가져오래. 3일 안에 못 가져오면 징계위원회에 넘긴대. 민재는 윤지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지야, 나 믿어. 내가 꼭 증거 찾아줄게. 그리고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누구 짓인지 알 것 같아. 누구? 할아버지. 윤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회장.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그 사람. 자신을 시험했다던 그 사람이 이런 짓까지 한 걸까요? 할아버지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5년 전 수진 누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누나를 시험한다고. 결국 누나는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돈을 받고 떠났어. 윤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도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건가요? 어제의 은행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던 걸까요? 오빠,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할아버지한테 당장 가서 따질 거야. 안 돼. 윤지가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날 시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지. 만약 오빠가 나서면 난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게 무슨. 오빠, 난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내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할아버지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민재는 윤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윤지야, 넌 증명할 필요 없어. 아니야. 필요해. 나 꼭 이겨낼 거야. 윤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 자국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거야. 휴대폰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은행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윤지야, 너 진짜 그런 거야? 회사에서 난리 났어. 빨리 해명해. 내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은데. 윤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믿어주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는 건 죄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현관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윤지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이요. 발신 일란을 보니 한성홀딩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지 양에게 오늘 오후 3시 한성홀딩스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한도현. 짧고 간결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진짜 시험이. 오후 2시 30분 윤지는 한성홀딩스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괜찮아. 난 아무 잘못이 없어. 떳떳하게 가자. 윤지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윤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3시에 오라고 하셔서요. 윤지라고 합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30층 회장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쪽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윤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층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0층, 25층, 28층.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땡 마이너스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회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윤지 양이시군요. 저는 비서실장 박성우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성우는 윤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맞춤 정장, 반듯한 자세,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이 사람이 한성홀딩스를 일군 사람이구나. 윤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윤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윤지 맞은편에 앉으며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이거 봤죠? 화면에는 어제 게시판에 올라온 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 사진, 윤지 양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합성 사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윤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 아직 찾지 못한 바로 그것.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런 적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도연은 윤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윤지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 양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재와 결혼하면 윤지 양은 뭘 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게 다입니까? 네. 도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랑.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윤지 양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 못 간다는 걸. 회장님은 사랑을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더 믿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의 본성을요. 도연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5년 전 정수진이 서명한 합의서입니다. 5억을 받고 민재와 헤어진다는 내용이죠. 윤지 양, 수진도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선택했죠. 윤지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전 정수진 씨가 아닙니다.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도연이 봉투 하나를 윤지 앞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수표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민재와 헤어지면 드리겠습니다. 윤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다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한테 돈으로 민재 오빠를 팔라는 겁니까? 팔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10억과 사랑,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윤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군요.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민재 오빠를 살 수는 없어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니까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지 양,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게시판 사진. 그건 제가 올린 겁니다. 윤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이 직접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윤지 양이 정말 민재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한성그룹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문과 압박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민재 곁을 지키는 사람인지요. 윤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장님, 전 화가 납니다. 아주 많이요. 화내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전 장난감이 아닙니다. 회장님 마음대로 시험하고 조작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연이 윤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윤지 양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재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 사람을 이렇게 상처 입힐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5년 전 민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 안에 묻어있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윤지 양, 저는 민재가 또다시 배신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윤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자를 지키고 싶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뭡니까?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다시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재 오빠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오빠가 알면 마음 아파할 테니까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죠.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3일 안에 증거를 찾아서 회사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지가 봉투를 도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전 민재 오빠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윤지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윤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겨낼 거야. 반드시. 한성홀딩스 본사를 나온 윤지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연 회장의 차갑던 눈빛, 그 안에 숨어있던 아픔, 그리고 10억이 담긴 봉투. 3일. 3일 안에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진은 분명 합성이었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윤지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켰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명품 가방, 돈다발,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옷.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동료들은 다들 옷을 보고 윤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잠깐, 이 옷은 내가 지난달 회식 때 입었던 거야. 그럼 누군가 그날 내 사진을 찍었다는 건가? 윤지는 지난달 회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10월 중순, 팀 회식이었습니다. 명동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노래방에 갔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들이 있었을 겁니다. 윤지는 SNS를 뒤졌습니다. 자신의 계정, 동료들의 계정, 그날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윤지가 이 옷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누가 가져다 썼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합성이라는 걸 입증해야 했습니다. 윤지는 민재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전문가한테 분석 의뢰했어. 윤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윤지야, 어디야? 괜찮아? 민재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오빠, 전문가 분석 결과 나왔어? 아직이야. 내일쯤 나온대. 윤지야, 너 혹시 할아버지 만났어? 윤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연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아까 할아버지 비서한테 전화 왔었거든. 내가 회사에 왔다 갔다고.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윤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습니다. 오빠 미안해.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다녀왔어. 뭐라고 하시던데? 별 말씀 없으셨어. 그냥 이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만 하셨어. 반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 10억을 제시했다는 것, 그 모든 걸 민재가 알면 할아버지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겁니다. 윤지야, 내일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그거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면 돼.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윤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의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증거, 증거, 증거. 새벽 3시 윤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회식 때 찍은 영상, 동료들이 분명 동영상도 찍었을 거야. 윤지는 급하게 휴대폰을 들고 동료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지난달 회식 때 찍은 영상 있어? 나 좀 보내줄 수 있어? 답장은 아침에나 올 겁니다. 윤지는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윤지야, 영상 보내줄게. 근데 너 정말 괜찮아? 회사 분위기 되게 안 좋아. 응, 괜찮아. 영상만 보내줘. 부탁이야. 잠시 후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윤지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노래를 부르고 웃고 떠드는 모습들. 그리고 그 한 구석에 윤지가 보였습니다. 그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가 있었고 옆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돈다발도 없었습니다. 이거야. 윤지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게시판 사진과 같은 각도, 같은 옷, 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 이것만 있으면 합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시판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의 위치, 옷주름의 방향, 그리고 조명의 각도. 영상 속 자신의 모습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윤지는 사진 분석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합성 여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에 사진을 업로드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지 조작 가능성 89%, 편집 영역 손 부분, 배경 일부. 윤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회사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지는 멈칫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요? 도연은 이 정도로 만족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지 양 박성우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로요? 최종 확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최종 확인.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윤지의 집에 들렀습니다. 윤지야, 분석 결과 나왔어. 민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전문가 소견서였습니다. 이 사진은 명백한 합성입니다. 원본 이미지는 SNS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배경과 손 부분이 별도로 편집됐습니다. 윤지는 서류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이거면 충분해.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제출해.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응, 그럴게. 하지만 윤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도연이 원하는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재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한성홀딩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윤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창가에 서서 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네, 회장님. 증거를 찾았습니까? 윤지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와 원본 영상 캡처입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네요. 이제 됐습니까? 시험은 끝난 겁니까? 도연이 윤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지 양,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윤지 양에게 한 일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화가 났습니다. 사진을 조작하고 자신을 시험하고 10억을 제시한 것. 모든 게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화가 납니다. 아직도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회장님도 민재 오빠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5년 전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회장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제 저를 믿어주세요. 전 민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곁을 지킬 겁니다. 도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 양. 아니, 이제 윤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할아버지. 윤지도 모르게 그 호칭이 튀어나왔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0층 높이.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 이제 회사로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할아버지. 이 증거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럼 됐습니다. 윤지 양 아니. 이제 윤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할아버지.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고맙네. 윤지는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민재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윤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회사 가는 중이야. 증거 다 준비했어. 진짜? 잘했어, 윤지야. 내가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알았어. 끝나면 바로 연락해.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축하해야지. 응,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은행에 도착한 윤지는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지점장은 정중히 사과했고 게시판 글은 삭제됐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와 축하해줬습니다. 윤지야, 축하해. 진짜 고생 많았어. 윤지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쉽게 의심했어. 윤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 업무도 민재와의 데이트도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엔 민재와 함께 도연을 찾아뵙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지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은행 앞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지 씨,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윤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명품 가방,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정수진이에요. 민재 오빠의 전 약혼자요. 윤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수진. 5년 전 민재를 배신하고 떠났다던 바로 그 사람. 윤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저를 찾으신 거죠?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5년 만에 나타나서. 사실 저도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민재 오빠 약혼 기사. 윤지 씨 사진도 봤고요. 윤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할 말이라기보단
경고요. 경고요? 수진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윤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지 씨, 한도연 회장 만나셨죠? 어떻게 아세요? 저도 5년 전에 똑같이 당했거든요. 처음엔 은행에 오셨어요. 낡은 외투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저도 처음엔 친절하게 대했죠. 윤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익명 게시판에 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조작된 사진이요. 저도 증거 찾아서 해명했어요. 그리고 회장실에 불려갔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저한테 물으셨어요. 민재와 결혼하면 뭘 얻게 되느냐고. 전 사랑이라고 답했어요. 윤지 씨도 그렇게 답했죠? 윤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수진도 자신과 같은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이 진짜예요. 윤지 씨.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돈다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윤지가 봤던 것과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이 사진 회장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찍게 만드신 거죠.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저를 어느 장소로 부르셨어요. 거기 테이블 위에 돈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앉아보라고 하셨죠. 전 영문도 모르고 앉았어요.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항의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회장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죠. 이게 시험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집에 검은 봉투가 배달됐어요. 봉투요? 안에 그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이 사진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으면 민재와 헤어져라. 위로금 5억을 주겠다고요. 윤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회장이 그런 짓을 했다니. 전 거절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압박이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제 평판이 나빠졌어요. 고객들이 저를 의심했어요. SNS에 악플이 달렸어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을 버텼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악몽을 꿨고 회사에선 따돌림 당했고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받았어요. 민재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죠. 오빠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전 너무 지쳐 있었어요. 회장님이 이기신 거예요. 수진이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 씨, 조심하세요. 회장님은 지금 윤지 씨를 시험하고 계세요. 겉으론 인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론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언제 윤지 씨가 무너질지요. 윤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이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어요. 5년 전 저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양을 며느리로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수진 씨는 돈을 받으셨잖아요.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약해요, 윤지 씨. 매일 공격받으면 결국 무너져요. 전 다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요. 수지는 명함 하나를 윤지에게 건넸습니다. 만약 힘들어지면 연락하세요. 제가 겪은 일들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재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수진은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윤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수진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사실일까요? 도연 회장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날 인정하셨어. 낡은 지갑도 주셨잖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윤지야, 지금 어디야? 저녁 먹으러 가자. 오빠, 나 오늘 좀 피곤해. 내일 보면 안 될까?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알았어. 푹 쉬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윤지는 수진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준 그 지갑. 할아버지, 진실이 뭐예요? 제가 뭘 믿어야 하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도연을 만나서 수진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윤지는 한성홀딩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윤지라고 합니다. 잠시 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오늘 뵙고 싶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론 어렵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네. 오늘 오후 3시에 회장실로 오게.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윤지는 수진의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건지. 오후 3시 윤지는 다시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도연이 창가에 서서 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네, 할아버지. 앉게. 무슨 이야기인가? 윤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정수진 씨를 만났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가?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수진 씨한테도 똑같이 하셨다고 했어요. 사진 조작하고 협박하고 결국 돈으로 헤어지게 만들었다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인가요? 긴 침묵 끝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네. 윤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윤지 앉게. 내가 5년 전 이야기를 해주지.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재가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였어. 나는 수진이 집안을 조사했지.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 도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사업가였어. 하지만 빚이 30억이나 됐지.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그리고 수진이 명의로 된 대출이 5건, 총 8억이었어. 윤지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이는 민재한테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만 했지. 나는 의심했어. 이 사람이 민재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건지.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 처음엔 은행에 갔어. 수진이도 은행원이었거든. 윤지처럼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 나를 보는 순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
어르신, 빨리 처리해 드릴 테니 다음에 오세요라고만 했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업무만 봤지. 윤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시험도 했어. 하지만 수진이 말은 거짓말이야. 나는 사진을 찍게 만들지 않았어. 그 사진은 수진이가 실제로 돈을 세던 장면이었어. 네.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5년 전 수진이가 근무하던 은행 영상이야. 퇴근 후 창고에서 돈을 세고 있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 고객 돈을 빼돌린 거였어. 윤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수진이를 불렀어. 그리고 선택하라고 했지. 경찰에 신고당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날 것이냐. 수진이는 후자를 선택했어. 그럼 수진 씨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은 아닐 거야. 아마 수진이도 처음엔 민재를 좋아했을지 모르지. 하지만 빚에 쪼들리고 돈이 필요해지니까 결국 본성이 나온 거지. 윤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악한 것도 아니었고 도연이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한테는요? 저한테도 그런 조사를 하셨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지. 윤지 가족관계, 재산 상태, 신용등급 모두 조사했어. 하지만 윤지는 깨끗했어. 빚도 없고 부모님도 성실하게 사시고 윤지 자신도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없었지. 도연이 윤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 이 사람은 진짜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시험은 필요했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평소엔 착해도 압박받으면 변할 수 있어. 그래서 게시판 사진을 만든 거야. 윤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솔직히 화가 나요. 저를 믿지 못하셨다는 게 속상해요. 미안하네. 하지만 윤지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해는 해요. 5년 전 일이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민재 오빠가 얼마나 아팠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요. 도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윤지, 고맙네. 이해해줘서.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뭔가? 이제 진짜로 저를 믿어주세요. 더 이상 시험하지 마세요. 전 민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평생 곁을 지킬 거예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지. 이제 더 이상 시험 없어. 윤지는 우리 가족이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윤지,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수진이 이야기는 민재한테 하지 말아줘. 그 아이가 알면 또 상처받을 거야. 알겠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고맙네. 도연이 책상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원래 결혼식 날 주려고 했는데 오늘 주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상자를 열자 비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야.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지. 할아버지, 윤지 받아주겠나?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니까.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소중히 할게요. 도연이 윤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윤지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매일 생각하네. 저도 할머니 뵙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웃고 계시겠지. 그날 저녁
윤지는 민재를 만났습니다. 민재는 윤지 손의 반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윤지야, 그거 할머니 반지잖아. 응, 할아버지가 주셨어. 진짜? 할아버지가 정말 윤지를 인정하신 거야. 민재가 감격해서 윤지를 안았습니다. 윤지야,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오빠. 하지만 윤지는 수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다시 아플까봐 걱정됐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윤지예요. 윤지 씨,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5년 전 일, 정말로 있었던 일들. 수진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 씨한테 거짓말한 거 미안해요. 전 그냥 회장님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도 힘드셨던 거죠. 빚 때문에, 가족 때문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정말 민재 오빠를 사랑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점점 돈이 필요해졌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해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수진 씨, 윤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윤지 씨. 윤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재 오빠 잘 부탁드려요. 네, 평생 곁에서 지킬게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윤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조심해야겠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지는 빛이 반지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민재 오빠를 평생 사랑할 거야. 돈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윤지는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 윤지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 계속 그렇게 민재를 사랑해 주세요.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꿈에서 깬 윤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몰랐습니다. 한 가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윤지와 민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지는 민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야,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윤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느 병원이야? 삼성병원. 윤지야,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윤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무사하세요. 택시 안에서 윤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빛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괜찮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윤지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윤지가 민재를 안았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회의 중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래? 아직 검사 중이야. 곧 나오신대.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윤지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저요. 손자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 빈혈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혈압이 상당히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요.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깨어나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와 윤지가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크게 놀랐겠구나. 할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회사 일은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민재야,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윤지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밥도 챙겨드리고 건강도 체크할게요. 도연이 윤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지, 고맙구나. 내가 진짜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 의사가 3일 입원을 권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민재와 윤지의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3일만 쉬지. 그날 밤 윤지와 민재는 병실에서 함께 지켰습니다. 도연이 잠든 모습을 보며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지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거 처음 봐. 난 항상 할아버지가 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거든. 사람은 누구나 늙잖아.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해. 민재가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결혼식 날짜 정하자. 빨리 우리 가족이 되자. 지금? 응. 할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우리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윤지는 잠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 달에 하자. 3일 후 도연은 퇴원했습니다. 한결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회사 일을 대신 맡았고 윤지는 매일 저녁 도연의 집에 들러 식사를 챙겼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지와 민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윤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재의 아내가 됩니다. 한성가의 며느리가 됩니다.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윤지, 자고 있었나? 아니요, 할아버지. 잠이 안 와요. 나도 그렇네. 윤지, 내일 결혼식에 할머니도 올 거야. 네. 마음속으로 말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민재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윤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윤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윤지답게 살면 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나야말로 고맙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내일 보자꾸나. 네, 편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윤지는 낡은 지갑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이 지갑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도연을 만나게 했고, 시험을 통과하게 했고, 이제 민재와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윤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손에는 낡은 지갑과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윤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하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동료들, 민재의 친구들, 그리고 한성그룹 임직원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윤지, 준비 다 됐나? 네, 할아버지. 도연은 윤지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결혼식 날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셨지.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이 목걸이는 제가 시집 올 때 받은 거예요. 이제 당신 거예요. 민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는 겉은 강해도 속은 여려요. 그리고 우리 도연도 부탁해요. 가끔 찾아가 밥 먹어주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예쁜 며느리.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윤지는 쪽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이걸 남겨주셨네요. 그래. 할머니는 윤지 같은 며느리가 오길 기다리셨어. 도연이 목걸이를 윤지 목에 걸어줬습니다. 자, 이제 완벽한 신부가 됐구나.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윤지가 도연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끝에서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만난 노인, 시험들, 그리고 사랑.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윤지의 손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야, 이 아이 평생 부탁한다. 네, 할아버지.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재와 윤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민재가 윤지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는 행복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윤지와 민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윤지는 낡은 지갑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이 지갑 있잖아. 응. 이게 우리를 이어줬어. 이게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됐을 거야. 맞아. 할아버지가 은행에 안 오셨으면 우리 이렇게 못 만났을 거야. 오빠 약속해.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자. 돈이 많아져도 마음만큼은 순수하게. 약속할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도 이 지갑 물려주자. 응, 좋아. 10년 후, 윤지는 이제 한성홀딩스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회장이 됐습니다. 도연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새 식구는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윤지와 민재 사이에는 6살 난 아들 준이가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준이가 달려가 도연을 안았습니다. 이제 85살이 된 도연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우리 준이 또 컸네. 증조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준이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지갑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지갑이란다. 이 안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있어. 마음이요? 그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게 사는 마음. 이런 게 진짜 보물이야. 준이가 지갑을 만져봤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이거 가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준이가 크면 이 지갑은 준이 거야. 우와, 약속이에요.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우리 증손자도 잘 크고 있고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낡은 지갑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6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지갑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품격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